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너무 오래 쉬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 너무 장이 좋았죠? 네. 하지만 오늘은 불길한 그런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도체 조정의 시작인가 입니다. 하지만 물음표를 넣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애매하다는 얘기지. 아닐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오늘 장중에는 수익금이 1,000만 원이 넘었다가 살짝 막판에 밀리면서 900만 원대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좋았던 건 하이닉스가 장중엔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3%대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 대덕전자는 마이너스 5%까지 밀리다가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이너스 3%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히트 상품은 바로 삼성 E&A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얘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어제. 네. 남들 다 가는데 얘는 혼자 반대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는 삼성 E&A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맞을까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재건의 불씨가 딱 지펴지고 오늘 삼성 E&A가 20% 넘게 상승하면서 바로 효자 노릇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또 아침에 다른 애들이 좀 내려갈 때 위쪽으로. 그니까요. 약간 청개구리 신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걸 넣어두면 비중은 적더라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그런 보험 역할을 좀 해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시장을 먼저 리뷰를 좀 해보면 그동안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5월 들어오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 해서 급하게 한 번 두 번 오르고 오늘은 음봉을 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런 날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급등 후 음봉이 딱 난 날이잖아요. 이런 날 보면 오늘은 이렇게 갭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다. 요건데 일단 시장은요 이런 갭을 싫어합니다. 왜죠? 왜냐면 이거는 사실 조금 이론적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할 때도 보면 한 호가호가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가격 맞아? 합의를 해서 맞아. 그러면 그 다음 호가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 가격 맞아?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라 그래서 이 가격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가격이 탕탕탕탕탕 올라가는 이런 효율적으로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시장에는 있는데 이렇게 갭이 떠버렸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갑자기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가격이 촘촘촘촘하게 생겼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누가 질른 거죠. 이 가격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를 잘 못하는. 여기에서 합의가 지금 좀 안 나왔다는 거죠. 음. 그래서 누군가는 난 지금 이 가격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내려가서 이 가격대가 적정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가격에서 막 팝니다. 막 팔면서 주가가 또 내려와서 여기를 채우는 이런 걸 이제 갭을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거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원래 이렇게 급하게 상승할 때는 갭을 만들면 상승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살짝 흥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번 흥분했으니까 워워워워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바로 내려오냐 그렇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더 급하게 각도를 더 세워서 갈 확률보다는 이쯤에서 한 번쯤은 조금 숨 고르게 해주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 뭐지? 음봉 났으니까 끝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왔는데 시장은 한 번씩 상승하면 한 번씩 횡보를 하면서 조정이라는 걸 주고요. 한 번 또 상승하면 조정이라는 걸 주면서 계속 상승 구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원래 한 번 상승할 때 30%, 50%씩도 이렇게 상승을 하거든요. 지금은 20%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르는 구간대도 보시면 아시겠죠?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갑니다. 쉬어가면서 21선이랑 가까워지면서 한번 쉬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1선이랑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급등했으니까 한번 쉬고 다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오늘은 외국인이 전자닉스를 막 던집니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자닉스를 개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쭉 팔고요. 개인들이 요거 받아서 쭉 사는 모습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처음에 급하게 파니까 지수가 막 부러져요. 그러다가 막판에 개인들이 계속 받아주면서 지수가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은 외국인 개미 자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기관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죠. 그동안 한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원래 한국은 2%만 차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3%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 다시 맞춰야 됩니다. 그럼 1% 분량을 팔아야 되겠네요. 팔아야 되죠.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게 운용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저도 그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글로벌 기관들은 그렇게 운용을 안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할지를 결정을 해놓습니다. 저보다
뭐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시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여기서 박스를 돌파하다가 다시 한번 살짝 주저앉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맞는 모습인데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출발해준다면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힘이 없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닥은 솔직히 요새 재미가 없잖아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있는 돈들을 다 빨아먹고 있는 중이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여기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죠. 얘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를 보는 장이에요. 전자 닉스를 향해서 개인도 투자를 하지만 외국인 개미까지 들어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뭔지 이거를 잘 새겨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보는 연중 주도 섹터를 한번 체크해보면 여전히 반도체, 증권, 신재생이고요. 코스피를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상회했던 건 건설주들 좋았어요. 이 이유는 재건 때문이겠죠. 그리고 원전도 좋았고요. 자동차와 조선도 오늘 시장을 아웃퍼폼했습니다. 52주 신고가 한번 보시면 원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 또 빠져버렸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신고가에서 지금 탈락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전력주에서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주인 삼성 E&A도 지금 52주 신고가에 올라와 있고요. 기판주인 삼성 DS, 코리아 서키트, SKC, 요런 데 LG 이노텍 이런 기판이나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시장을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시장은 반도체 탑2가 이끄는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오늘 반도체 탑2는 조금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갭상승을 하고 오늘 시장은 음봉으로 하이닉스는 끝이 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갭이 생기면 시장은 뭔가 이걸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왜냐면 두 번 빵빵 오르면서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요거를 하루 동안 움직임을 쫙 펼쳐서 보면요. 오늘 시장을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쭉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영차에서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쭉 빠지면서 시초가를 회복 못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결과 시작가는 여기였는데 종가는 여기 찍히니까 음봉이 나는 이런 하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장중 움직임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양봉으로 끝났어요. 보시면 하이닉스와의 차이를 한번 짚어보면 하이닉스는 고점 돌파를 굉장히 이른 시일에 했고요. 그리고 오른 지도 꽤 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 고점을 돌파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날 이어서 여기서 십자 양봉을 만들면서 끝이 났습니다. 장중 움직임을 보셔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양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오늘 양봉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네. 레딧이라는 외국인 알죠.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SK 하이닉스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짤로 만들어서 네. 올렸대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외국인 개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러 들어오니까 하이닉스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배구조까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스퀘어가 얼마 가지고 있고 스퀘어를 또 SK가 몇 퍼센트 가지고 있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 개미들도 이 한국 개미들의 서러움을 이번에 한번 겪어봐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반도체도 아까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의 조정이 끝이냐? 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당연히 갭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가로로 누우면서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의 반전이라기보다는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우리는 가격에 대해서 사실 본 거니까 근데 맨날 우리가 이 가격만 보면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김선우 연구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목표가가 좀 파격적이에요. 하이닉스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2배 간다. 지금부터 2배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360에 50만 원? 거의 300만 원, 50만 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반도체 알겠어. 근데 내가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목표를 산정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오늘 그것만 배워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주식이 비싼지 안 비싼지를 보는 지표들 중에 대표적으로 PBR과 PER이 있습니다. 네. 근데 PBR은 내가 가진 거 기준으로 나 몇 배 줄래? 이거예요. 그리고 PER은 내가 벌어들이는 것에 몇 배 줄래?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당신의 가치가 몇 배야? 얼마야? 이렇게 하면 나는
강남에 집이 있고 나는 차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서 내 가치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방법이 PBR이라는 거고 PER은 당신은 몇 배짜리 사람이에요. 얼마짜리 사람이에요. 나는 월급을 얼마 받고 내 연봉은 얼마고 내 내년의 연봉 인상률은 얼마고 그래서 난 얼마야 라고 말하는 게 PER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PBR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PER로 하려면 순이익이 굉장히 일정해야 돼. 일정하게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역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순이익이 적자 이럴 때가 계속 반복되면 PER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PER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보시면 반도체는 이건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의 20년 차트인데 보시면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예상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갈 때들이 역사적으로 있다 보니까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PER로 하지 않고 PBR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PER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고요. 이분은 이제 하이닉스 200만 원 콜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200만 원, 230만 원 콜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이닉스를 100만 원, 13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먼저 선구자적으로 200만 원 이렇게 콜을 하면서 그때 PER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삼성전자를 50만 원, 하이닉스를 300만 원까지 목표가를 지정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85%를 더 먹을 수 있고 하이닉스는 80%를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ER로 밸류에이션 하는 걸 모두 동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반도체는 그동안 왜 PER을 못한다고 했죠? 역성장을 해버리면은 마이너스를 네. 표시할 수가 없어서. 적자를 막 봐버리니까. 그럼 앞으로 PER로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적자가 이제 나면 안 돼요. 어. 앞으로 적자가 적어도 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사람들 마음속엔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적자가 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순이익의 등락 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맞물렸을 때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PER로 밸류에이션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네. 이런 애들도 PER로 계산을 안 해주고 있나요? 미국은 일반적으로 PBR로 잘 하지는 않아서 그런 데는 PER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반도체가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럼 마이크론은 PER로 계산하느냐 PBR로 계산하느냐? 마이크로는 PER로 합니다. 왜요? 외국 애널들은. 왜냐면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PER로 해요. 대부분의 주식을. 근데 마이크론도 반도체를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를 했으면 예전에 적자를 보던 구간이 있을 거 그쵸.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PER로 계산했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냥 PBR도 하고 PER도 혼용해서 쓰는데 일단 미국에서 반도체를 하는 사람들은 PBR로도 많이 하는데 PER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이랑 비교를 해야 된다 하면 그때 이제 PER을 꺼내들기도 하죠. 마이크론이 13배니까 우리도 13배는 받을 수 있어. 그쵸.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해줘야죠.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두 가지를 동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분이 설명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반도체 위상 변화에 너는 동의하니 안 하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yes라고 하면 PER로 가야 되는 거고요. no라고 생각하면 PBR로 밸류에이션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위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과거에는 이 메모리가 세트 교체 주기라고 해서 이걸 세트는 뭐냐면 핸드폰, 노트북, 뭐 모바일 기기, 가전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거시 경제에 종속돼 있다는 거죠. 시장 경제가 좋으면 그때 좋아졌다가 경제가 안 좋으면 꺼졌다가 그러면서 사이클을 계속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 때문에 메모리가 상시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주기가 더 길어졌고 위아래 진폭이 더 좁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제 메모리의 어닝 프레임이라는 건 이제 실적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 이래서 위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PER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PER을 기준으로 멀티플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목표가가 요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상 변화에 동의하냐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요. 에이전트, 우리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에이전트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차트를 가지고 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가면 토큰의 소비량이 12배 증가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AI의 사용량은 엄청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에이전트로 가면 핵심적인 3대 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GPU, 엔비디아가 만들죠. CPU, 뭐 인텔, 뭐 ARM 이런 데들이 만들죠. 메모리,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3대 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메모리에 대한 주기가 더 길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엔트로픽의 아모데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연초에 10배 성장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해놨는데 아니 이게 뭐야? 80배 증가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끊기고 먹통되고 이런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다 하면서 아모데이가 요즘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어디 데이터 센터 계약했다. 이번에 XAI 데이터 센터 계약했다. 구글 계약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컴퓨팅 자원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AI에 동의한다. 그리고 앞으로 AI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메모리의 주기는 더 길어지고 진폭은 좁아지고 여기에 이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10배, 13배 줄 수 있겠다. 내가 동의를 하면 그럼 앞으로도 2배 더 갈 수 있겠네? 버텨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연간 기준 80배라는 걸 발표한 자리가 무슨 자리죠? 여기가 이제 인터뷰 자리였습니다. 약간 블러핑? CEO들 저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 펑카 많이 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저렇게 그 80배가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실제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사실은 진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아모데이는 연초부터 계속 데이터 센터 결제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막 가서 데이터 센터를 막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행동인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80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족하고 다급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전과 재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종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수혜주가 바뀝니다. 네. 이런 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들이 항상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종전에 환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으로 전쟁 때 좋았던 건 방산주와 신재생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들이었고요. 종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주, 재건을 위해서 건설주와 건설기계 요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 개는 이해가 쉽게 갑니다. 방산, 건설주, 건설기계. 네. 그런데 에너지는 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전쟁이 나면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응? 기름이 들어가서 굴러가야 할 것들이 못 굴러가서 뭐 오시아이 홀딩스의 태양광이라든지 뭐 에너지 솔루션에서 굴리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져서 에너지주가 좋은 건가요? 그건 이번 전쟁의 특수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중동에서 났잖아요. 호르무즈를 꽉 막으면서 전 세계 유가가 틀어막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세계의 모든 뭐 이렇게 열을 떼는 땔감, 에너지를 만드는 거 여기에 기반이 됐던 게 원유란 말이죠. 이게 이제 발목이 묶여버리니까 앞으로는 각 국가가 중동에 있는 그 기름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다들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하면서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에너지주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 주가를 봐도요. 이게 이제 3월 전쟁이 딱 나자마자 이런 방산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가 쭉 갑니다. 네. 그러다가 4월 넘어오면서 이제 종전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의 주가는 슬로우해지기 시작하고 재건 관련된 건설이나 건설 기계주들이 막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벤트 약세장이 나올 때는 이 시장에서 지금 수혜를 받는 섹터는 어딘다. 그리고 이게 끝났을 때 수혜를 받는 섹터는 어디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두시고 그리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받을 때마다 조금씩 보험성으로 사두시고 오늘 우리가 ENA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게 이제 보험 역할을 딱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 약세장이 나올 때 수혜를 받는 거 그리고 이 종전이 나오면 수혜를 받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해두셔서 이런 걸로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